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쉽게 다양하게 깊이 있게 분석하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요즘 재개발, 재건축 시장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차지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아파트 거래량, 전세가율, 분양시장 흥행 성적, 미분양 해소, 대출금리 상태 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또 빠지지 않는 게 바로 강남 그리고 재건축입니다. 우리가 좋든 싫든 강남과 재건축이라는 이 키워드의 변화는 알고 있는 게 우리한테 유리합니다. 앞서 말한 모든 것들을 뒤집을 만한 어떤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 강남과 재건축이라는 이 키워드를 모두 가지고 있는 음마아파트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음마아파트의 호가가 낮아지고 있으며 팔려고 내놓은 물량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용면적 76제곱미터는 지난 부동산 반등기 때 호가가 약 25억에서 26억대가 많았다면 요즘은 22억에서 23억대가 눈에 많이 띕니다. 현재 최저가는 22억 6천만원부터 있습니다. 전용면적 84제곱미터도 사정이 별반 다르진 않습니다. 이걸 또 실거래 가격대로 한번 살펴보면 사실상 음마아파트는 지난 정고점 가격의 90% 이상 회복한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그만큼 여기가 기세가 등등했다라고 볼 수 있고 쉽게 꺾일 그런 기세는 아니기도 합니다. 제가 유튜브로 인기 좀 끌어보려고 한다면 이 대목에서 아마 이제 음마아파트 여러분 끝났습니다. 몇천만원씩 계속 가격 하락이 팍팍 이어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지만 최소한 우리 구독자님들은 그런 것보다는 정확한 부동산 상황을 알고 싶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식의 인기몰이 발언은 하지 않고 분석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거래량이 줄어드는 요즘의 부동산 패턴은 음마아파트도 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거래 가격의 꼬리가 살짝 내려온 것도 사실입니다. 직전 거래보다는 아무래도 살짝씩 가격이 빠져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요즘에 매물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또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음마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로 10년 보유, 5년 거주를 한 1가구 1주택만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여기가 거래가 가능한 매물이 적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매물이 쌓인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클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요즘 내부 분쟁이 과열되면서 재건축 진행이 앞으로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부분이 어쩌면 음마아파트의 아킬레스건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음마 소유자 협의회 은소협이 조합장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이 있었는데 이게 지난달 인용이 됐고 또 조합장은 또 곧바로 항고를 한 상태입니다. 어디나 마찬가지이듯이 여기도 파벌이 좀 존재하긴 합니다. 그동안 쉬쉬했었지만 이렇게 된 이상 법정 공방이 계속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아니면 지역주택 조합이든 이 조합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그런 사업은 가장 큰 문제가 바로 법정 공방입니다. 소송이 한 건 걸리게 되면 그게 1년, 2년 일이 전체적으로 늦어지게 되고 혹시나 서로가 서로를 여기서 더 미워하게 된다면 소송이 이제 한 건이 아니고 2건, 3건, 4건 여러 건으로 계속 늘어납니다. 그러면 몇 년을 그냥 허공에 날리는 꼴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은 제가 조합 운영을 대행했던 시공시행, 업무 대행사 경력이 있다는 것을 아마도 다 아시긴 하실 겁니다. 저희 어머니도 어디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서울 안에 조합원이십니다. 제가 마음만 먹으면 조합에 정보공개 청구를 요청하고 며칠 동안 서류 들춰보면 대충 어느 부분에서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는지 저도 알 수 있고 그 부분을 공격할 수 있지만 저는 그 일에 0.1%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안타깝지만 저는 결과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내가 싸워서 이길 수는 있겠지만 시간과 돈은 절대로 내 편이 아닙니다. 최대한 참으면서 빠른 시일 안에 일을 끝내는 게 가장 좋다는 것쯤은 저도 경험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제가 또 이야기가 삼천포로 살짝 빠졌는데 아무튼 또 조합 내 법적 분쟁이 장기화되면서 아수라장이 되고 있는 곳이 대표적으로 은평구 대조 1구역입니다. 여기도 일반 분양할 시기가 이미 지났는데 결국 분양도 못하고 있고
공사비도 지금 못해서 공사가 중단됐고 그 피해는 점점 커질 가능성이 확실해집니다. 음마 아파트도 연세가 많은 고령자 분들 위주로 재건축을 지금 포기하고 매매 가격을 낮춰서라도 집을 팔려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둔촌주공 아파트도 재건축 이야기 나오고 20년이 지나서야 지금 입주를 할 텐데 50대에 만약에 시작을 했다 그러면 70대에 입주하는 거고 60대에 시작을 했다 그러면 80대에 입주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둔촌주공도 거의 그 자제분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많이 관여하고 있고 실제 새 아파트에는 그 원주민보다 그 자제분들이 입주하는 경우도 많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은 내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자식들이 들어가는 거다라는 어떤 부동산 속설이 점점 현실화되는 단계입니다. 음마 아파트도 이런 법적 분쟁 소송이 점점 커지고 길어지고 건수가 늘어나게 된다면 집을 사려는 사람들의 수요가 불확실하니까 미래가 불확실할 수밖에 없으니까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가격 변화가 또 한 번 심하게 올 수도 있겠습니다. 이 부분 강남과 재건축 우리가 그래도 알고는 있어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집값 2차 하락 시작, 6억 껑충 신고가 다시 썼다. 이 기사의 타이틀을 보신 분들 중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지금이라도 당장 동네 부동산에 돈 싸들고 뛰어 들어가서 아파트 한 채씩 사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막 듭니다. 사람 말이 다르고 다릅니다. 그리고 같은 글을 보고도 느끼는 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해석도 정말 제각각입니다만은 제가 이 기사의 타이틀을 왜곡해서 또 이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 집값 2차 하락 시작? 2차 하락 시작? 아니 6억씩 껑충 뛴 아파트도 나오고 신고가가 갱신하는데 이런 게 계속 나오는데 집값 하락 시작? 이렇게 일단 저는 해석했습니다. 기사의 내용을 보기 전에 제가 얼마 전에 올렸던 영상을 다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최고가 갱신하는 아파트 나왔다. 이런 류의 기사를 보면 대부분 대형 평형의 아파트가 많습니다. 40평, 50평, 60평 이럽니다. 대형 평형은 서울에서 그 수도 굉장히 작기 때문에 거래가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다. 비싼 데는 30억, 40억, 50억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 년 전에 한 번 거래되고 그 중간에 한 번도 거래가 없다가 다시 최근에 거래된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예를 들면 2018년에 거래가 한 건 되고 부동산 폭등기에는 거래가 전혀 없다가 최근에 거래가 된 게 예를 들어서 2019년 가격 수준일 경우 요때 요것만 콕 집어서 확대 해석을 합니다. 물론 이런 기사에 언론이나 기자가 거짓말을 한 거는 아닙니다. 거짓말은 안 하면서 부동산 가격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라는 걸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러분께 이런 기사에 속지 마세요라는 이야기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어차피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도 부동산이 별 반응이 없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소강 상태에 빠집니다. 그리고 부동산 들썩, 부동산 꿈틀 이런 기사부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야 부비 너 이거 분량 늘리려고 꼼수 부리는 거 아니야? 왜 예전에 올렸던 거 또 돌려쓰고 그러냐? 이런 식으로 유튜브 정말 쉽게 하고 너 이런 나 참 저분은 제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막 자기 맘대로 출연하고 자기 분량 챙겨가고 막 그럽니다. 저분 여러분이 좀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부비가 어떤 신묘한 능력이 있어서 예언을 잘하고 부동산에 대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엄청난 고수라서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그냥 예전부터 쭉 수십 년간 이래 왔고 많은 사람들이 당했으니까 자연스럽게 몸에 밴 것 뿐입니다. 기사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송파구 잠실 리센츠 전용 면적 98제곱미터,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 11차 전용 면적 115제곱미터, 관악구 신림동 임광 간악 아파트 전용 면적 120제곱미터, 중구 청계천 두산위브 더 제니스 전용 면적 194제곱미터 이렇습니다. 초고가 주택이나 대형 평형은 거래 자체가 별로 없고 이런 평수들은 그 수요가 또 따로 있고 그들만의 리그라는 게 또 따로 있습니다. 이거를 일반화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걱정하는 거 여러분도 이제 다들 아시죠? 아까 또 잠깐 자기 맘대로 출연해서 분량 찾아간 그런 분들이
또 이런 거 들고 다니면서 자기 돈벌이에 이용할 거라는 거, 그걸 걱정하는 겁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은 또 대부분 내 집 마련의 타이밍을 잡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델하우스 같은 데도 실제로 또 많이 다니실 겁니다. 홍보관이나 모델하우스 한 바퀴 돌고 나면 이런 거 한 번씩 쭉 읽으실 겁니다. 그 안에 배치된 것들 해당 아파트의 호재 관련 언론 기사들입니다.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심장이 막 콩닥콩닥 뜁니다. 이 아파트를 분양받기만 하면 곧 나는 엄청난 부자가 될 것 같고, 이걸 안 한다면 평생 후회만 남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 아파트가 얼마나 대단하길래 이렇게 언론에서 이런 거를 다 다뤄주나, 이런 생각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부동산의 비밀이 반드시 숨어 있습니다. 모델하우스 이젤 작업이라고 하는 이 부분, 여기를 잘 보면 앞서 언급한 아파트 신고가 갱신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런 거. 그리고 학교도 계획이 있다고 하고, 주변에 대형 마트도 들어올 계획이 있다고 막 기사에 쫙 도배되고 합니다. 물론 추진 중인 건 맞지만 추진이 확정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정이라고 해도 언제든 바뀔 수 있는 거고, 손바닥 뒤집을 듯 이렇게 뒤집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지역신문의 내용이 꽤 많습니다. 메이저 언론사가 아닌 기사들이 많이 보인다, 이런 뜻입니다. 그 지역은 지역신문이 더 잘 아니까 그럴까요? 물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더 이상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거, 예전에 뭐 직업이니까 제가 이걸 준비하고 실행하던 그런 부비는 이미 여러분이 원하는 게 뭔지 알고 있고, 듣고 싶은 말만 해주고 보고 싶은 것만 보여드리면 일이 아주 쉽다는 겁니다. 미국 1월 근원 CPI 0.4% 상승, 8개월 만에 최고치, 나스닥 2.2% 하락 출발.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 장황한데 쉽게 말해서 금리 인하 시기가 앞으로 더 뒤로 밀렸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CPI는 소비자 물가지수인데 이게 예상치보다 다시 높아졌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또 언급하긴 했습니다. 미국이 지금 이렇다. 미국도 지금 자기 살기 바빠서 금리 인상을 한 거고 물가 잡으려고 한 건데, 이렇게 된다면 올 상반기에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는 사실상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빨라야 뭐 6월달이라는 이야기가 솔솔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은, 만약에 미국 금리가 0.5% 내렸을 때 우리나라도 그러면 따라서 0.5% 금리를 낮출 수 있을까? 뭐 제가 항상 하는 질문이긴 합니다. 이거 물론 대한민국의 훌륭한 공무원, 정치인분들이 정말 많으시기 때문에 저 같은 보잘것없는 일반 서민이 뭘 알겠습니까? 많은, 그랬다가 진짜 IMF 앞에서 무릎 꿇는 굴욕을 또 한 번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 짚어 나가겠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0.5% 내릴 때 우리나라는 똑같이 따라하기 어렵다는 이야기, 이거 정말 계속 할 겁니다. 제가 앞으로. 야, 부비, 너 요즘 빠져가지고 계속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이게 돌려막기 하면서 유튜브 정말 너 쉽게 저는 여러분의 부동산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부동산의 비밀이었습니다. 그 출연료 줄 때만 나와요, 아주머니. 참 이러시면 곤란하지. 분량 챙겨 왜 스스로. 뭔 우정 출연이에요, 우정 출연. 우리가 우정이 어딨어.